그러다가 문재인 정부가 이제 586, 문86 애들이 정권을 못 잡을 것 같다는 게 확실해지니까 작년 말부터 이제 그런 추측들이 나오죠. 10월 달부터. 그래서 10월 달인가에 삼성과 원자력 연구원이 뭐 앞으로 뭐 그린 에너지 뭐 이렇게 해서 같이 협의한다. 뭐 이런 원천적인 그런 MOU하고 그것이 무엇을 위한 거냐. 프로젝트는 올해 2월 달에 삼성중공업과 원자력 연구원이 맺습니다. MOU를. 그게 뭐냐면은 그때 이게 규정이 돼요. 같이 하고자 하는 프로젝트가 나트륨 방식 소형 고속 원자로입니다. 그러니까 MSR이죠. 모듈라 소디움 리액터. 모듈 방식 나트륨 원자로를 공동 개발하기로. 이 방식이 이제 지금 저기 아까 말씀드린 빌 게이츠의 테라파워가 가는 방식이고요. 저건 군수랑은 조금 거리가 있어요. 군수 쪽에서는 만약에 기술적인 장벽만 극복할 수 있다면 납비스무스 쪽으로 갑니다. 아니면 군수에서는 경수로로 가든지. 근데 경수로가 이제 커지고 이제 그 말하자면은 경수로가 되면 다른 모든 문제보다도 그 들어가는 저 군용 경수로는요, 들어가는 그 연료봉이 일반 원전에 들어가는 것과 달리 핵연료급의 농축도를 가지고 뭐 80%인가 90%짜리가 들어가요. 우리가 뭐 한 10% 20%짜리 들어갈 거예요. 저거 그 우리 이 상용 원자로는 저준위 그 핵 연료가 들어가죠. 핵 연료가 그러니까 그 원자력급 그 우라늄 막대기 영상일 거예요. 우라늄 막대기가 저준위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저농도가. 그런데 저 군용 경수로에 들어가는 거는 그 군용 경수로에 들어가는 거는 원자탄 만드는 그러니까 농축률이 뭐 8, 90%에 달한 우라늄 235 농축률이 굉장히 고준위가 들어가요. 저기는. 그러니까 이거는 연료를 못 구하는 거죠. 금지돼 있죠. 하는 게. 그런 식으로 고농축하는 게. 우라늄 고농축이 금지돼 있죠.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연료를 맨날 이제 어디서 타서 써야 되는데 그 준다는 보장이 없죠. 그거 그냥 바로 원자탄 되는 건데. 그래서 경수로를 쓰는 핵잠, 항모,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같은 나라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연료를 못 구해요. 연료를 다른 나라에 의존하는 그런 거를 뭐하러 하냐고. 자주국방이 아닌데. 그리고 넘겨주는 것도 제한이 많고. 상대방 입장에서도.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그런 연료를 안 쓰는 거.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납비스무스 그 소형 원자로 같은 경우에는 플루토늄 재처리해서 플루토늄 20%에다가 우라늄 238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우라늄 막 섞여 있는 거. 그거 잔뜩 집어넣어 가지고 섞어 가지고 하는 모양이던데요. 저도 잘은 모릅니다. 아무튼 그거는 우리가 직접 연료를 만들 수가 있대요. 이거 훨씬 문턱이 낮은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국제 원자력 안전 규정상의 문턱이 저건 훨씬 더 낮고 얘는 문턱이 굉장히 높고 경수로 쪽은 연료의 측면에서. 자, 저런 거가 만약에 한국에서 개발을 했다 그러면은 중국으로서는 한국을 장악한다는 걸 개런티를 못 하죠. 너무 위험한 기술 발전이어서. 아무튼 저게 문재인 정부 때 저게 막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이제 내일 발사되는 누리호 액체 연료 로켓이 막혀 있었다고 저는 봐요. 일단 우주 발사 로켓은 크게 나눠서 고체 연료나 액체 연료인데 상용은 무조건 액체입니다. 군사는 대부분 고체인데 군사도 대형이 되면 대형 ICBM 어마무시하게 크잖아요. 대형 ICBM 이거는 액체인데 특별히 처리해서 저장성 액체 상태에서 변질 안 하고 저장될 수 있게 만들어낸 액체. 그러니까 땅속에 사일로 속에 집어넣을 때만 저걸 써요. 또 저기 어디야? 아마 제 생각엔 잠수함에서 발사되는
ICBM급 그 탄도미사일은 저거 고체를 쓸 거예요. 저도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땅속 사일로는 크잖아요. 그러니까 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잘 저장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장성 액체를 쓴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대형 ICBM은 저장성 액체를 써요. 그러나 군사는 그런 초대형이 아니면은 고체를 씁니다. 그러니까 고체는 군사, 상용에서는 일단 고체를 쓰는 경우가 없어요. 그리고 군사에서는 아주 예외적으로는 액체 로켓을 쓰지만 거의 대부분은 고체 연료를 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나로호가 액체죠. 2009년에 실패했고 2013년에 성공했고 한 3, 4년 걸리면 저거 해볼 만하다고요. 자, 누리호가요. 누리호가 이제 원래는 누리호가 2021년에 부분적 실패. 그러니까 대부분 성공인데 마지막에 가서 좀 덜 타서 조금 못 미쳤다 그래서 거의 다 올라가서 그래서 사실상 성공으로 보는 거고요. 2021년 작년 10월에 2022년 올해 이제 내일 모레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문재인 정부 말기에 한 거거든요. 누리호가.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액체 로켓이 나오고 나서 누리호까지가 무려 8년을 쉬잖아요. 그러니까 저거 3천 며칠이에요. 지금 요번에 2022년까지 계산하면. 3,100 며칠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커요. 저게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원래는 저게 그러니까 시험 발사체가 하나 있었어요. 시험 발사체가 원래는 2017년에 성공하면 한 2019년쯤에 누리호가 떴었어야 돼요. 중간에 시험 발사체 실험이 한 번 있었거든요. 2017년에 원래 하려고 그랬는데 그걸 2018년으로 또 1년 미뤘어. 갑자기 브레이크 걸어서 문재인이가. 그래서 2018년에 시험 발사체 간신히 하고 그리고 바락바락 우겨가지고 2021년에 쏜 거예요. 그래서 저게 전문가 집단과 문팔력이 충돌한 지점이 있습니다. 저것도 아마 감사하면 재밌는 거 나올 거예요. 저거 감사해 볼 만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페이로드 단가 때문에 상용은 무조건 액체를 씁니다. 페이로드라는 건 뭐냐면 알맹이. 로켓은 사실 고객 입장에서는 로켓은 관심이 없는 거 아니에요. 내가 쏘아서 보내고 올리고 싶은 위성이나 뭐 실험 장비가 나한테는 관심 있지. 그래서 그 위성이나 실험 장비, 로켓이라는 건 운반체니까 운반체에 싣는 물건, 그걸 페일로드라 그래요. 페이라는 건 돈 주고 싣는다 이거죠. 이 페일로드는 결국 무게나 부피로 따지겠죠. 무게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2009년, 2013년에 나로호의 페일로드가 얼마였냐? 100kg입니다. 그 어디까지 올리는데 저궤도에 우리나라가 올리는 건 주로 뭐 700kg, 뭐 800kg 이내니까 다 저궤도예요. 2002년 누리호는 저궤도 기준 페일로드가 얼마냐? 1톤 정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건 어느 수준이냐면 미국의 머스크의 2006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5년, 그러니까 지금 한 16년 미국의 일론 머스크 대비 우리가 16년 늦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문재인이 5년 안 까먹었으면 한 10년 늦는 거, 10년 늦을 뻔 했는데 한 지금 16년이나 지금 처져 있다고요. 늘어났어요. 그 갭이. 머스크의 이제 스페이스X 이게 이제 자기 로켓 개발해서 쏘아 올리는 데잖아요. 우리가 스타링크가 저걸로 한 거 아니야. 스페이스X에 이게 기술이 아주 좋아요. 거기가 스페이스X가 세계 최강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전기 자동차가 아니라 그거 세계 최강 기술이에요. 펠컨 헤비라는 모델의 우주 발사체. 저궤도 기준 68톤 쏘아 올리는데 한 번 쏠 때 무려 68배 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데다가 1단계 그 로켓 깡통은 쭉 하고 제대로 낙하시켜서 재사용합니다. 또 낙하시키는 바다에다가 그거 받는 그 낙하 패드를 띄워요. 납작한 바지선을. 고기로 정확하게 딱 떨어지게 해서 재사용합니다. 한 번씩 쏠 때마다 머스크가 한 번씩 발사 코스트가 약 1억 달러 듭니다. 그럼 킬로그램당 얼마가 되냐? 1억 달러를 68,000으로 나누면 68톤이니까 킬로그램당 1,470달러짜리 특급
탁송입니다. 2킬로에 거의 한 200만 원 돈의 특급 탁송이에요. 머스크가 그걸 하니까 또 베조스도 합니다. 아마존에. 제프 베조스도. 블루 오리진이라는 회사입니다. 거기서 뉴 글렌이라는 로켓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개발 단계인데 저궤도 기준 개발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펠컨 헤비보다 훨씬 비쌉니다. 저궤도 기준 45톤밖에 못 쏘아 올리고요. 뉴 글렌은 어마무시하게 크기 때문에 로켓 가격도 또 더 비쌉니다. 그러니까 저건 예를 들어서 뉴 글렌이라는 그 로켓은 한 번 쏘아 올리는데 한 1억 5천 달러 들 거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한 50% 정도 업되고 쏘아 올리는 그 물건의 양은 또 한 3분의 1쯤 빠지고 결국은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저기 가격으로 치면 한 2배 정도 더 비싸게 되는 거예요. 단가가. 제프 베조스 회사 접어야죠. 블루 오리진. 저런 거 뭐하러 저기 그 미투 해가지고 하나? 일론 머스크가 제대로 하고 있는데. 일본이 특이해요. 이거 제가 이제 왜 이렇게 자세한 얘기를 드리냐면 나중에 거짓말하는 거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하여간에 나쁜 놈들이야. 나빠. 이 일본은 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미국의 손발이 묶여 있다라는 뭐 앙심이라 그럴까? 그 원망이 가슴속에 깊게 잠겨져 있어요. 일본 애들이 딱 보니까 자기들은 군사용으로 가야 될 것 같거든. 근데 군사용을 개발을 못하니까 상용이라고 포장을 해가지고 고체 연료를 쓰는 상용 로켓을 한 거예요. 그게 엡실론이에요. 저궤도 기준 1.5톤 쏘아 올리는데 3,800만 달러 듭니다. 고체 연료는 굉장히 비싸요. 그러면 저거 킬로그램당 단가 따지면은 1kg에 26,000달러. 스페이스 X의 20배 나옵니다. 스페이스의 20배. 문재인 정부는 마지막까지 액체 연료 로켓을 반대한 증거가 있어요. 반대한 그런 정황이 있어요. 그 대변인이 누구냐? 청와대 안보실 제2차장이었던 김현종이라는 사람입니다. 통상 쪽 그 교섭본부장을 했었고요. 겉으로 보면 해외 생활을 오래 해서 멀쩡한 사람 같이 보이는데 그 이재명 캠프 때에 말하자면은 그 통상 교섭 그 단장인가 거기 본부 단장인가 해서 핵심을 맡았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봐서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해외를 돌아다닌 굉장히 멀쩡한 사람 같이 보이는데 친서방적 인사 같이 보이는데 깊게 뭔가가 좀 꼬여 있는 사람입니다. 김현종이라는 사람이 2020년에 뭐라고 극언을 했냐? 짜장면 배달집에 오토바이면 되지 무슨 뭐 벤츠 타고 배달합니까? 한마디로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우주에 뭐 올리는 거는 가벼운 물건이다. 이거 짜장면 배달하듯이 올리는 거다 이거요. 그러니까 이 사람 관점은 뭐냐면 용도가 다른 거거든요. 군사 로켓은 우주에 그렇게 많이 뭘 잔뜩 싣고서 올릴 게 아니고 군사 로켓은 그냥 탄도미사일 하나 뿅 올려서 뿅 떨어뜨리면 되잖아요. 또 저걸 뭐 예를 들면은 막 그 자리에 서갖고 막 저기 어디야 뭐 몇백 킬로씩 올라갈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잔뜩 짐 짊어지고. 그러니까 훨씬 낮게 가거든요. 사실은 뭐 50km, 60km, 100km까지 올라간 다음에 궤도 타고 쫙 가잖아요. 그 탄도미사일은. 근데 저기는 기본적으로 저궤도라 그래도 이번에 우리가 올리려는 목표가 한 700km 될 겁니다. 저궤도라 그래도 그냥 700km까지 올린단 말이에요. 우주는. 그리고 이제 지구 정지 위성 이런 거 되면 뭐 한 2, 3천 km 넘어 나갈 거예요. 저도 그러나 아무튼 네 자리 숫자인 건 맞아요. 한 2, 3천 km 이상이에요. 뭐 한 4천 km 될 거예요. 지구 정지 위성은 또 정지 궤도까지 올라가려면 한참 올라가야 된다고요. 무게 잔뜩 걸머지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용도가 다른 거죠. 군사용과 군사용 로켓과 군사용 발사체와 민간 상용 우주 개발은 다른 건데 본격적 우주 개발. 그러니까 짐을 잔뜩 걸머지고 올라가야 되는 경우하고 그냥 여러 개로 나눠 가지고 쫙 가지고 있다가 뿅뿅뿅뿅
낮게 쏴야 되는 거, 그건 군사용이죠. 그거는 고체로 가는 게 맞고, 짐 잔뜩 걸머지고 올라가야 되는 과학이나 민간은 액체로 가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양쪽 다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김현종이는 한쪽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고체만 하면 된다는 거 아니에요. 이 수법은 뭐냐? 액체 로켓과 고체 로켓을 마치 서로 충돌하는, 이걸 하면 이걸 안 해야 되고 이걸 하면 이걸 안 해야 되는 것처럼 프레임을 짠 다음에 그거 액체 그거 규모도 커지고 말이야. 그거 어려운데 그거 하지 마세요. 그냥 고체로 쉽게 가세요. 이 소리를 한 거예요. 김현종이가. 당신 이거 조사해 봐야 돼. 항우연 항공우주연구원 원장이랑 군 관계자들이랑 불러놓은 회의에서 지가 그 소리 했다고. 그래가지고 액체 쪽에 힘 안 실어주고 고체로서 쭉 밀어버렸어요. 항우연은 계속 짓눌려 있었다고요. 항우연 쪽은 문재인 정부 때. 왜 그러냐면 저 액체 로켓으로 쏘아 올리는 그 우주 개발 사업이 중국 입장에선 감당 못할 일이거든요. 저거. 왜 그러면 저걸 하게 되면 바로 전 세계의 그야말로 그 엘리트 그룹들이랑 바로 통해요. 지금 저희가요, 그 아주 혁신적인 몇 가지의 그 고급 무기들, 제대로 된 무기들, 또 제대로 된 그 레이더 소자 이런 걸 만드니까 바로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바로 그 전 세계 엘리트 그룹, 그러니까 자유 서방 세계의 군수 산업의 엘리트 그룹이랑 바로 연결되거든. 마찬가지예요. 액체 로켓으로 뭐 한 저궤도에 비교적 예를 들어서 스페이스 그 일론 머스크가 드리는 코스트의 한 5분의 5배, 4배 정도. 그럼 일론 머스크 거 못 사용하는 사람들은 그건 이쪽 서비스 쓰거든. 4배, 5배에서 그거 타고 올라간다. 로켓으로. 그럼 괜찮은 코스트거든요. 그러니까 킬로그램당 한 8,000불, 7,000불. 뭐 500km, 600km, 700km 궤도에 그 정도 올려줄게요. 오세요. 저희가 다 쏴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뿅 쏴서 올린단 말이죠. 그런 사업을 하게 되면 그 클래스에서 동지들이 생기는데 그 클래스의 사업적 동지들이라는 게 자유세계, 자유서방 세계의 우주항공 분야의 엘리트 그룹이 되는 거예요. 거기로 한국이 발을 못 디디게 만들어야 돼. 길을 막아야 돼. 김현종이가 그거 한 거예요. 이거를 지금에 와서도 합리화를 하고 있다고요. 이거 김현종이 왜 그때 2020년 그게 7월인가 몇 월 달인데 그때 김현종이 한 말인 거예요. 짜장면 배달에 벤츠 아닌 오토바이 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거 나쁜 말인 게 기술이 발전을 하고 나면 단가로 따지면 벤츠가 고체 연료고 오토바이가 액체 연료입니다. 당연하죠. 고체 연료는 한번 채워놨다가 언제든지 뿅 쏘면 돼. 막 전장 돌아다니다가도 발사관에다 딱 집어넣고 그냥 뿅 쏘면 돼요. 복잡하게 쏠 거 없어요. 민감하게. 그러니까 저 비유 자체도 잘못된 비유야. 그래서 그거를 이제 지금 와서 서울경제 민병권이란 자가 2022년 4월 11일 날 청래 결단이 이룬 한국판 엡실론 로켓의 꿈. 이 제목을 보는 순간 야, 거짓말도 이렇게 하냐. 엡실론 이 제목 보면 마치 엡실론 로켓이 무슨 큰 성공 프로젝트인 것처럼 말하잖아요. 엡실론 로켓은요. 미사일이나 군수 산업에 손발이 묶여 있는 일본의 주류, 일본의 제도권, 일본의 우파가 그 맺힌 그 한을 풀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데 돈 쏟아부은 게 엡실론입니다. 아까 보셨잖아요. 킬로그램 단가가 뭐 2만 달러, 3만 달러 나가잖아요. 그 페일로드 올리는 게 2만 6천 달러. 지금 일론 머스크의 20배 나온다고요. 단가가. 지금 요번에 우리 쏜 거랑 단가가 같아요. 일본이 얼마나 돈을 쏟아붓는데 우리 요번에 쏜 게 제가 보기에는 저거 로켓 찍어내기 시작하면 하나당 뭐 한 400억, 500억 안 넘을 것 같거든요. 이게 지금 3,800만 달러니까 이게 4, 500억 된다는 거 아니에요.
페일로드도 비슷하거든. 우리도 그 저궤도에 한 1톤, 1.5톤 올라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내일 누리호 성공하면요, 우리 단가가 엡실론 단가보다 낮을 수도 있어요, 훨씬. 깡통 속에다가 깡통 잘 짠 다음에 깡통 속에다가 액체 연료 부어놓은 건데 그게 얼마나 들 거야? 뭐 몇백억 들 거예요, 그거? 제어 장치 좀 빼고 나면은 그냥 깡통 속에 액체 연료 부어놓은 거거든요. 메탄이나 액화산소 뭐 이런 거. 그리고 케로진이 경유아니에요. 경유와 액체 산소를 떼든지 메탄과 액체 산소를 떼거든요, 저기. 경유라니까 경유 케로진과 액체 산소예요. 별거 아니에요. 깡통 속에 부어놓는 게. 그래 몇백억 안 들죠, 당연히. 고체는 훨씬 비싸지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흉악한 말인지 이 제목 자체가 마치 일본의 무슨 엡실론 프로젝트가 성공 프로젝트인 것처럼 쓰고 있잖아요. 민병건이란 자가. 그래서 우리가 좀 알아야 이런 걸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게 뭐랑 연관되어 있냐면 문팔육이 김종현을 내세워서 5년 내내 액체연료 로켓, 액체연료 우주발사체를 가로막았던 거예요. 그거를 전문가 집단이 어떻게든 관철시켜서 작년 10월에 1차 시도를 해본 거라고. 무려 8년 만에. 저 항우연 분들 존경하기로 했어요. 이거 뭐 이 내부 사정 좀 안 다음에. 그러면 왜 민병건이는 올해 4월 11일 날 뭐 느닷없이 저걸 썼냐? 왜 그랬냐면 배경은 3월 31일 날 국방부 ADD가 고체 로켓 발사에 성공을 합니다. 올해 3월 30일 날. 저걸 왜 3월 30일에 했을까요? 느닷없이 비밀리에 실험했어요. 윤석열 당선됐거든. 윤석열 정부 당선됐다는 얘기는 한미관계가 복원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한미관계가 복원되니까 대형 고체 연료로 쏜 거예요. 고체 로켓 발사 아주 고도로 올라가는 거. 그러면서 그 당시에 국방부 쪽에서 그거 왜 쐈냐라고 물으니까 그거 ICBM 준비합니다. 이 얘기를 못 하잖아. 고체 로켓으로 군사위성 한 40개 좀 쏘아 올리죠. 아니 위성을 군사 로켓으로 쏘아 올리는 바보가 어디 있어요. 위성은 당연히 액체 로켓으로 저기 항우연 걸로 가지고 누리호 같은 데다 실어서 쏘면 끝나지. 위성은 고체 연료로 안 쏘아 올려요. 저 엡실론 같은 데서는 그거를 가지고 엡실론의 꿈이 됐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만약에 고체 연료로 쏘아 올린다면 ICBM 탄두 가꾼 실험을 못 하니까 저걸 고체 연료로 해서 경제성을 떠나서 ICBM용으로 한 2번 해보고 실제로는 액체 연료로 계속 가는 거예요. 진짜로 이 민간 쪽 우주 개발은. 그래서 만약에 앞으로 고체 연료로 큼직한 로켓을 쐈다 그러면 저건 ICBM 연습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ICBM 연습한다고 나 말을 못하잖아. 주변국들이. 그러나 눈 있는 데들은 다 그게 그거라고 하는 거지. 그러나 겉으로 뺑기는 한번 쳐야 될 거 아니에요. 군사위성을 잠깐 쏴봤습니다. 위성을 잠깐 쏴봤습니다. 저희가 지금 엡실론이 좋은지 액체 연료가 좋은지 고체가 좋은지 사업의 모델이 일본의 존경하는 회사인 엡실론이 좋은 건지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좋은 건지 잠깐 헷갈려서 좀 해봤습니다. 말도 안 되는 개소리인데 개소리라도 포장을 해야 되니까 그럼 기사를 그 개소리에 맞춰서 쓰냐고 민병건 기자님. 사람 헷갈리잖아요 이렇게 쓰면. 그리고 그게 문재인 586 집단의 원죄랑 관계에 있는 건데 그래서 결국은 이 기사의 안꼬를 보면 문재인을 굉장히 변호를 해줘요. 문팔육 집단의 고의든 고의가 아니든 액체 로켓을 가로막았던 거를 기사 그대로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항우연이 액체 추진 로켓을 주력으로 삼음으로써 우리나라의 로켓 기술은 2개 분야로 양분화됐었다.
그러니까 항우연이 그 전에 이제 뭐 1990년대 액체 추진 로켓으로 가야 됩니다. 이건 고체가 아닙니다라고 결정을 해서 그럼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로켓 기술은 이계 분야로 양분화돼야 돼요. 이 문맥을 보면 양분화된 게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잖아. 아닙니다. 로켓 기술은 두 개 분야로 양분화돼야 됩니다. 천무 무슨 뭐 지대공 미사일 쏜다, 뭐 방공 미사일 쏜다, 뭐 이럴 때 그 다음에 뭐 다른 거 쏜다, 뭐 단거리 탄도 미사일 쏜다, 뭐 천궁 방공 미사일, 천무 단거리 탄도 미사일 이런 거 쏜다, 뭐 이런 거 쏠 때는 당연히 무기 종류로 가면 대부분 다 고체예요. 어마무시하게 큰 대륙간 탄도미사일, 지상발사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아니면 무기 종류 가면 다 고체예요. 따라서 무기는 그쪽으로 가고 탄도미사일은 여기는 민간 쪽은 민간 우주 산업 쪽은 액체로 가야지. 원래 두 개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항우연 때문에 두 개가 됐다. 아니 항우연 때문에 두 개가 된 게 아니라 원래 원리상 두 개요. 왜 처음 문장부터 거짓말해? 이 민병관이라는 사람은. 사람 아주 바보 만든다니까. 민병관 씨. 당신이 바보요? 아니면 우리를 바보로 만들려는 당신은 사기꾼 거짓말쟁이요? 둘 중에 하나만 해보셔. 아니면 둘 다 아니면 나한테 연락 주고. 민병관이라는 자는 바보거나 우리를 바보로 만들려는 사악한 자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두 번째도 똑같아요. 문제가. 국방미사일 분야는 고체 추진 로켓, 우주산업 분야는 액체 추진 로켓으로 암묵적인 경계선이 그어진 것이다. 항우연 때문에 그어진 게 아니라 원리가 그걸 그렇게 그어져요. 지금 당장 미사일을 30초 내에 쏴야 되는데 언제 거기다가 액체 산소 부어놓고 언제 경유 부어놔가지고 연료통 채우고 있어. 그냥 불 딱 붙여서 버튼 누르면 뿅 하고 날아가야지. 그러려면 고체 연료야죠. 그래서 군사 쪽은 고체 연료고 민간 쪽은 충분히 준비해서 갈 수 있잖아요. 아까 봤잖아. 한 번 날아가면 68톤, 탄두 중량 68톤이야. 군사로 해석하면. 페일로드 68톤짜리 들고서 공중으로 날아 올라간다고요. 민간은 액체고. 그런데 이 벽이 사라지게 된 것이다. 아니 원리상 존재하는 벽이 어떻게 사라져? 나 이 기사 보면서 야 이거 살벌한 사람일세 그랬어요. 완전히 김일성 교리 떠들면서 인간의 구원이 옵니다. 수령님의 품 안에서 인간의 구원이 옵니다. 시진핑 황제의 품 안에서 인간의 구원이 옵니다. 이런 사람하고 뭐가 다르냐고. 타원하게. 그런 거 떠들려면 그냥 서울경제 지면 빌지 말고 나와서 떠들어 길거리에서. 참 황당한 사람이더라고요. 2021년 5월 한미 정상회담 결과 문재인 대통령은 해당 미사일 지침을 완전히 폐기하는 것에 대해 미국으로부터 합의를 얻어냈다. 이것도 거짓말이죠. 왜 그러냐면 이게 2020년 트럼프 때 이미 폐기가 된 거예요. 사실상. 이따 보여드릴게요. 2021년 5월은 바이든과 문재인이 만났을 때 그걸 공식화한 거에 지나지 않아요. 이미 트럼프 때 2020년에 다 폐기됐습니다. 고체 가지고 니들 마음대로 해도 돼. 라고 김현종이가 아까 그 회의 때 말했어요. 2020년에. 그래서 우주 쏠 수 있게 됐으니까 이제 앞으로 우주 발사체 고체로 하는 게 맞아. 우리가 짜장면 배달하듯이 배달하는 건데 무슨 그거를 크게 무슨 갈 필요 있냐? 이걸 김현종이가 얘기한 거예요. 짜장면은 아니고 조그만 소포 보내면 되는 건데 우리가 뭐 큰 페일로드 가지고 올라갈 일이냐? 조그만 소포 갖고 올라가면 이제 고체로 가세요. 그 교통정리를 김현종이가 했어요. 그 김현종이가 한 것이 지금 민 기자가 말하는 청와대 결단이 그거예요. 문재인 당시의 청와대의 결단. 이 그거라고. 김현종의 짜장면 타령이. 야, 글을 이렇게 쓰더라고.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내가 본 글 중에 가장 바보스럽거나 가장 사악한 글이에요. 군사용 미사일뿐 아니라 여기 보세요. 우주산업 및 순수 과학용 우주 로켓에도 고체 연료를 적용하자는 논의가 본격화한 것이다. 그런 논의는 미치광이가 하는 논의거든요. 민병관 씨. 민간에서
고체를 쓰자고 논의합시다. 그러면 그건 바보지, 미치광이지. 이런 거를 그냥 태연히 깔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걸러내는 자정 능력이 대한민국 언론과 지식인한테 없는 거예요. 그게 대한민국의 위기입니다. 언론과 지식인 전체의 위기. 그러면 사람들은 우민화되죠. 이런 거짓말을 하면. 우주산업, 우주 민간산업 및 이거 민간이죠. 민간 및 과학은 과학이라는 게 큰 거 올려놓고서 실험해야 되잖아요. 가서 살기도 해야 되고 큰 부품들 올려서 우주에서 조립해가지고 집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살잖아요. 우주 스테이션 만들어 놓고 장기 체류하면서 그 한 번에 올라갈 때 그래서 저거가 있어요. 무게로만 안 따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행기 짐 실을 때 무게와 이 그 사이즈를 같이 보잖아요. 저기 어디야 그 스페이스X나 이런 저기 가면 이제 그 상업용 그 우주로 쏘아주는 회사들, 서비스 회사들 가면 스페이스 서비스 회사죠. 가면은 그거 따지고 있어. 그걸 따져요. 뭘 따지고 있냐? 무게만 따지는 게 아니라 부피도 따져요. 같이 따진다고. 왜냐면 자기들이 말할 때 자기들의 그 저장 공간, 그러니까 물품, 그러니까 탁송 물품 저장 공간이 뭐 예를 들어서 60 입방메타입니다. 이렇게 딱 돼 있다고. 그러면은 내가 손뭉치를 보내고 싶어. 혹은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막 스티로폼을 보내고 싶어. 그러면 뭐 무게로 치면 얼마 안 되니까 나 이것만 낼게요 하는데 실제로 그걸로 공간을 다 차지해버리면 그것만 받을 수 있냐고. 그러니까 공간을 얼마나 차지하냐. 부피에 의해서도 돈을 받는다고요. 부피와 무게 양쪽을 다 계산할 거예요. 저게. 그래서 우주산업이나 과학은 부피도 크고 무게도 무거운 이런 걸 잔뜩 걸머지고 올라가야 돼서 저기는 그냥 액체예요. 그거를 어떻게 부정하는 얘기를 하냐고. 나 참 민병관 그러면서 문재인 이거 완전히 이거 그러니까 민병관 씨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국 간첩이거나 중국 평양 간첩이거나 아니면 바보거나. 솔직히 말하면 그래요. 만약에 둘 다 아니면 민병관 씨 연락 주세요. 제가 아주 재밌는 얘기가 되거든. 둘 다 아니야. 나 중국 간첩인 것도 아니고 바보도 아닌데 이 얘기를 멀쩡한 정신으로 했어. 제대로 알고. 그러면 이건 거의 노벨상급 얘기거든요. 제가 모시고서 여기서 1시간 내내 모실게. 저도 궁금해. 야, 중국 간첩도 아니고 바보도 아니라면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하냐. 자, 액체 죽이기 이제 마지막입니다.